앞에 PLC가 있는데요. PLC 구성은 다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PLC의 중대형 PLC가 보통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글로파의 구형 PLC 중에 이제 GM 시리즈인데 GM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이제 베이스판이라고 하고요. 이 베이스에다가 각각 슬롯이 있어서 그 슬롯에다가 파워 끼고 뭐 필요한 것들을 사다가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파워 CPU가 있어요. 파워 CPU가 있고 스위치 같은 거, 스위치나 센서를 연결할 수 있는 입력 모듈. 그리고 이제 뭐 램프나 모터나 아니면 솔레노이드 밸브 같은 거 연결할 수 있는 출력 모듈 이런 것들을 필요한 거에 따라서 대중에서 이제 사다가 이런 카탈로그 보고 필요한 걸 가다가 사다가 꽂아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네, 보통 이런 건 이제 중형 PLC라고 하고요. 단독 모델로 된 거는 여기 보면 요 PLC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CPU하고 입출력 요 하나에 다 들어있고 물론 확장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형태가 이제 좀 작은 거죠. 이 안에 기본적인 기능하고 입출력을 넣은 거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여기다 확장할 수는 있지만 쟤보다는 입출력 점수가 적은 스위치나 센서나 이런 거, 램프나 이런 거 연결할 수 있는 개수가 적은 거 이런 걸 보통 소형 PL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마다 소형 PLC라고 중대형 PLC라고 많이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뭐 글로파를 다루셔는 XT 계열은 XGB 계열, 거기 이제 XGT나 XGK는 좀 이제 중대형 계열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리즈가 나눠지는 거고요. 장비나 어떤 설비를 만들 때 필요에 따라서 이제 설계상에서 나오겠죠. 이제 전장품에서 설계를 하다 보면 아 이번 뭐 장비는 뭐 대략 입출력 초점 몇 개 정도 필요할 것 같고 뭐 메모리는 갖다 치고 거기 이제 특수 모듈이 뭐가 필요한데 거기에 맞는 사양을 선택을 하는 게 우선이겠죠. 이제 그런 과정이 거쳐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PLC 프로그램을 짜는 건데 보통 이제 전장 설계팀 단계에서 보통 이루어집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저희가 컴퓨터 조립을 하려면 돈에 맞춰서 보통 사긴 하는데 업무용으로 쓸 건지 사무용으로 쓸 건지 게임용으로 쓸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PLC도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쓸 건지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사양을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금방은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이제 경력도 있고 어느 정도 업력이 있어야 그게 이제 선정이 가능해지겠죠. 설계 단계에서 그 내용이 나올 테니까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교육 시장에는 중형 PLC가 보통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PLC 처음 배웠던 게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 배웠는데 그때 이제 글로파 GM 시리즈를 처음 학교에서 이제 보통 교육기관에서 들여놓고 써요. 이유는 저렴해요. 국산 거라서 이제 LS 한정 거에서 글로파 시리즈를 교육시장에 그때 도입을 해서 많이 교육들을 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마스터 K 기준도 좀 들어왔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중형 PLC를 교육장에서 쓰는 이유는 소형으로 쓰기에는 너무 이제 할 내용이 많지 않고 중형으로 쓰긴 쓰지만 그 실제 교육시장에서 다루는 건 또 많이 다루진 않아요. 최근까지도 교육시장에서 다룬 거 해봐야 스위치, 램프, 실린더 몇 개 정도 제어하고 보통 끝나는 교육 내용으로 끝났는데 이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내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서버도 교육도 들어가고 아날로그 교육도 들어가고 뭐 통신 모듈도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최근 들어서 뭐 4차 산업혁명이 나왔다 해가지고 통신이 되게 강조되다 보니까 통신 관련된 것도 이제 교육을 하게 되고 막 이런 게 바뀌었는데 이제 기존에는 원래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기본 교육에서 거의 끝났어요. 일반 대학 교육도 거의 한 학기 수업을 하면은 3시간씩 해서 15주잖아요. 보통 40시간, 45시간 정도 교육을 하는데 일반 대학에서요. 한 학기로 PLC를 교육을 하는데 그러면은 보통 스위치, 램프, 실린더 몇 개 제어한 과정이 끝나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이틀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진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형 PLC하고 이제 소형 PLC하고 보통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것도 미쓰비시의 중형 PLC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CPU의 모델명이 요 위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Q03UD 모델이라고 되어 있고 요 중형 PLC보다 좀 작은 게 FX 시리즈라고 해서 주먹만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FX1, 2, 3 시리즈로 나눠져 있고요. 물론 FX1이 가장 적정도 적고 속도도 좀 느리고 지원하는 내용도 적고 이런 거고 FX 보통 현장에서 FX2하고 FX3도 많이 사용을 해요.
단독 장비나 이런 경우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쯔비시는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Q 시리즈 말고 이제 I 시리즈라고 해서 새로운 모델도 나와 있는데 현장에서 많이 지금 깔려 있는 것들은 Q 시리즈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Q 시리즈에 그 다음에 숫자가 있는데요. 저희 03이잖아요. 이게 숫자가 크면 클수록 여기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메모리 용량이 큰 거예요. 네, 연산 속도는 물론 당연히 숫자가 크면 클수록 빨라지긴 하는데 Q04 모델부터는 거의 뭐 속도가 비슷비슷하고요. 요것도 이제 그렇게 느린 건 아니고 뭐 0. 뭐 얘가 한 2 마이크로세컨드면 걔는 0.1 마이크로세컨드 뭐 이런 식으로 차이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따지면 수치상은 2배 차이긴 한데 정확한 수치는 여기다 교재 보고 설명을 드릴 거고,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중형 PLC부터는 구조가 CPU가 있고요. 파워 서플라이가 있고, 요거 있는 파워 서플라이는 220V 전원 받아서 CPU 내부에 5V 또는 3.3V 전원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옆에 있는 모듈들에 대한 전원도 공급을 해주고요. 그래서 저희 혹시 여기 컴퓨터를 조립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아요. 컴퓨터 구성하고 똑같고, 단지 입출력 연결하는 게 산업용 기기를 연결한다. 우리가 IBM PC는 키보드나 마우스나 모니터를 연결하는 건데, 여기 있는 산업용 컴퓨터는 PLC가 산업용 컴퓨터 똑같으니까요. 얘 같은 경우는 입출력으로 스위치나 센서나 램프나 솔레노이드 밸브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PLC다. 그래서 이제 CPU가 있고, 그 옆에 있는 이제 모듈 2개. 여기 보면은 모델 네임이 QX80이라는 모델이 2개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스위치를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이 커버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여기 스크류볼트가 있어요. 이 스크류볼트 하나당 스위치 하나를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선을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모듈이 2개인 거죠. 그래서 이 QX80 모듈은 여기 스위치를 16개까지 연결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보통 16점 모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이거 다음에 32점 모듈이 있어요. 이 모듈 하나에 스위치 16개 매달 수 있는 거, 아니 32개 연결할 수 있는 32점 모듈도 있고요. 64점 모듈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 뭐 스위치나 센서를 많이 달아야 된다. 요 이제 점수를 거기에 맞게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모델 구입해서 장착해서 사용하면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건 이제 출력 모듈인데, 이 출력 모듈에다가 뭐 램프나 또는 솔레노이드 밸브, 공합이나 유압을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사용되는 솔레노이드 밸브나 부저나 릴레이나 아니면 이제 마그네틱 코일 같은 거, MC 같은 거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거는 미쯔비시 통신 모듈이에요. 여기까지는 교육을 나가진 않지만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필요한 거를 사서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거는 서버를 구동시키기 위한 위치 결정 모듈인데, 이것도 이제 그 응용 과정에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돼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옆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미 모듈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 빈통이에요. 이 안에 아무것도 없고 빈통이고, 이 안에 있는 내부에 슬롯,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꽂아놓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구성을 한다. 근데 교육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여기 이 스크류볼트에다가 직접 이 스크류볼트 저기 빼고 와이드한다 터미널 물려가지고 여기다 직접 결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접 결선해야 되는데, 제가 1년에 그 교육해서 배출되는 인원도 한 80명, 1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자동화 쪽으로 배우고 나가서 나가는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올 때마다 얘를 이제 조였다 풀었다 하면 이 탭이 나사 이빨이 남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 시장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여기다가 지금 PCB 기판을 이 장비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PCB 기판 이제 작업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선들이 요 밑에 있는 인풋 커넥터 있죠? 그 인풋 커넥터에 연결이 돼가지고 요 밑에 있는 단자대로 1대1로 배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 입력 모듈 QX80 모듈이 16개를 연결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스크류볼트 하나하나가 여기에 보면은 X0부터 여기서 글씨를 보실 때는 맨 위에 있는 글씨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다른 PLC에 대응되는 거라서 맨 위에 있는 X0부터 X0F까지 요게 첫 번째 모듈에 1대1로 지금 선이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커넥터가 이쪽으로 쭉 밑으로 빠져나와서 이 모듈의 뒤쪽에 보시면 인풋 커넥터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 물론 옆에는 출력 커넥터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1대1로 매칭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듈로 따지면 여기 있는 첫 번째 모듈 요거는 여기 16개랑 1대1로 매칭이 돼 있는 거고요 현재. 그리고 두 번째 있는 16.10 모듈도 여기 16개 1대1로 매칭이 돼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맨 아래에 있는 거는 컴 단자라고 해서 공통 단자인데 요것도 물론 각각 모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총 18개의 접점이죠. 18개의 점이 이렇게 1대1로 매칭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 모듈은 여기에 노란색으로 총 16개가 매칭이 돼 있고요. 컴 단자 포함 18개가 매칭이 돼 있고요. 그 다음 거는 여기에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 위에 있는 모듈들에 직접 연결을 해야 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그 단자에 탭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미리 밑으로 단자를 빼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나나 잭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합니다. 이걸 사용합니다. 요 선을 사용을 하시면 여기 이제 동그랗게 돼가지고 뺐다 뺐다 쉽게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업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직접 연결을 하실 거예요. 일단 PLC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이제 보시면 이제 PLC를 쓰는 거는 자동화 기계 만들려고 쓰는 거죠. 그죠? 사람이 하던 작업을 이제 인력을 좀 줄이고자 이제 기계를 만들면 이제 이러한 기계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기계에다가 적절하게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이러한 동작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기계가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나마 이 자동화 기계를 만드는 사람은 좀 필요는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야 자동화를 한다. 근데 요 지금 장비를 돌리는 게 PLC로 돌리는 거고, PLC랑 연동이 돼서 위에 보시면 이제 터치까지 이제 장비를 만든 거죠. PLC가 보통은 이제 이렇게 렉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 안에 다른 뭐 MC도 넣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버터, 그 삼성 유도전동기나 이런 걸 돌리는 인버터나 위치 결정 모듈을 위한 드라이버나 이런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배치를 하죠. 별도 제어 판넬을 보통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어 전자업체나 이런 데서 이제 저 제어 판넬 많이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하고, 이제 제어팀에 들어가서 저 PLC에다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계 돌리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제 저희 장비는 앞에 보시는 거는 기본 공정은 금속하고 비금속을 구분하는 장비예요. 센서 이용해서 간단하게 금속 비금속 구분하고 스타트 걸면 여러분들도 요까지는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 뒤에 요 앞에 게까지는 하고 뒤에 있는 서버는 안 할 거고요. 못해요. 시간 안에 12시간 안에 그걸까지 진도를 못 나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 비금속을 다 구분해서 서버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창고에다 쌓는 장비인데, 여러분들 수업은 금속은 중간에 쳐낼 거고요. 저장 박스라는 데다가 중간에 걸러낼 거고, 비금속은 끝으로 보내고, 이 정도까지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밖에서는 지금 서버를 많이 쓰죠. 위치 결정, 정밀 제어나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 제어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응용 쪽에 별도로 포지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되는 장비예요. 그래서 중간에 가상으로 이제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온 게 가상으로 드릴 작업, 공작물에 가상으로 드릴 작업을 한다라는 거를 그냥 모션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어디까지나 가상입니다. 실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간에 센서도 있죠. 근접 센서가 있어서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 그리고 그 물체가 금속인지 비금속인지를 구분하는 센서 이렇게 사용되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까 설명드렸듯이 맨 왼쪽에 파워, 그리고 그 다음에 CPU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입력 모듈 2개, 출력 모듈 2개, 통신 모듈, 위치 결정 모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 장비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연결하려면 스위치 따로 사시고, 그리고 여기는 SMPS라고 해가지고 그 AC 전원을 공급을 하면 DC 24V가 나오는 그 모듈이 있습니다. 이걸 그 스위칭 모듈 파워 서플라이라고 해서 SMPS라는 게 있어요. 24V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적으로 PLC에서 쓰는 전원은 다 24V를 써요. 제어 판넬이나 이제 릴레이도 다 24V를 쓰죠.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 연결을 하셔야 돼요. Y 단자 터미널 앞착 단자로 물려서 연결하고 스위치 연결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 쪽에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이 작업을 단화 잭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입력 모듈을 회로로 그려놓은 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수동 스위치 기호를, 실제 실물은 이런데 기호는 이렇게 저희가 작업을 하고, 전원은 DC 전원은 하나는 긴 막대기, 하나는 짧은 막대기. 그래서 긴 쪽이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이제 같은 왼쪽은 이제 같은 그림이고, 오른 요 입력 모듈 안에 내부 구조를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스위치가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입력 모듈 안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그 TV1이 있고 TV16이 있는데 총 16개를 연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하는 거 동영상으로 찍고 있어요. 안 찍으셔도 돼요. 자, 찍고 있어서, 이 화면을 찍고 있어서 나중에 그냥 여러분들 링크 보시면 돼요. 이 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입력하면 이 안에는 이건 저항입니다. 그 전기를 흘러가는 걸 막아주는 거, 좀 덜 흘러가게끔 하는 거. 그 저항이 있어서, 저항 다음에는 LED가 있어요. 요 네모칸 요 박스를 포토커플러라고 하는데, 발광부하고 수광부가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입력 모듈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뜯어서 보지 않는 이상 볼 수는 없어요. 내부 구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누르면 24V 전원이 쭉 해서 전기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흘러 들어가서 여기 있는 LED가 빛을 냅니다. 물론 요거는, 이 포토커플러는 전자 소자예요. IC 소자. 그래서 이제 하나에 뭐 4개짜리 한 개짜리 들어가는 것도 있고, 2개짜리 들어가는 것도 있고, 4개짜리, 8개짜리 뭐 들어가는 이런 칩이 있는데, 그 칩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부에. LED가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패키징 돼서 발광부하고 수광부하고 같이 이렇게 안에 아스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전기가 쭉 흘러가지고, 요거는 이제 이런 포토커플러가 16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나만 일단 설명을 드리면, 전기가 쭉 흘러가서 TV 18번 포트로 빠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폐회로가 돼서 전기가 흐르면, LED는 요새 이제 많이 대중화돼서 LED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우리 자동차 요새 브레이크 등도 LED로 만들고 신호등도 LED로 만들고 있잖아요. LED를 쓰는 이유가? 그죠? 그러니까 적은 전기를 넣어서 빛을 많이 내는 거죠. 우리가 쓰는 이제 백열등이나 형광등에 비해서 훨씬 빛으로 에너지를 바꾸는 효율이 좋기 때문에 LED를 쓰고, 수명도 훨씬 깁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이 안에 LED를 쓴 거고, 반대편에는 이 빛을 받으면 전기가 통해요. 그래서 스위치를 눌렀다 뗄 때마다 빛이 발생됐다가 빛이 꺼졌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편에는 전기가 흘렀다, 전기가 차단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PU 입장에서는 그 값이 밖에서 스위치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를 읽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값을. CPU가. 근데 이걸 왜 비수로 하냐면, 안에 있는 CPU는 3V 또는 5V로 동작을 해요. 근데 밖에는 지금 24V로 동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절연된 거죠. 24V 전원을 그대로 CPU가 읽어가면 CPU가 타요. 하다못해 CPU 단자라도 타요. 왜냐면 24V고 아래는 3.3V니까 밖에가 전압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흘러서 그냥 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이제 절연을 시켜야 되는데, 가장 신뢰성이 높고 속도가 빠르면서 쓸 수 있는 게 빛이란 말이에요, 매체가. 그러니까 이제 포토커플러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밖에서 스위치가 눌렸는지, 또는 이게 센서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센서가 동작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CPU가 값을 읽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입력 모듈이 구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러한 포토커플러가 16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TV 18번이 뭐냐면, 이게 똑같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포토커플러도 쭉 보시면 연결되어 있고, 마지막 것도 연결이 되어 있죠. 이 단자 하나에 다 16개가 다 엮여 있어요. 그래서 컴 단자, 공통 단자, 그래서 커먼, 공통 단자, 단자 하나를 공통으로 쓴다라고 해서 컴 단자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그 전에 또 하나 설명을 드릴게, 요 위에 게 보시면은 0부터 F까지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죠? 0부터 9까지는 그렇다 치고 A부터 F는 뭘까요? A부터 F는 뭘까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A부터 F까지는 뭘까요? 네, 말씀하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네? A부터 물론 A부터 F는 접점인데 왜 A부터 F를 썼냐 이거죠. 크기를. 16진법이에요. 16진법. 우리가 쓰는 건 10진법이죠. 10진법은 뭐예요? 10진법은 문자 10개를 가지고 개수를 세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0, 1, 2, 3, 4, 5, 6, 7, 8, 9 다음에 이게 10개 썼잖아요. 문자를 10개 썼으니까 자릿수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자가 더 이상 없으니까 10, 11, 12, 13, 14, 15, 16 뭐 이렇게 표시를 하기로 약속한 게 10진법인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이진법은 뭐죠? 그럼 이진법? 그 똑같은 얘기로 문자 2개로 개수를 세는 방법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써요? 0, 1. 2라는 문자가 없는 거죠. 0하고 1만 쓰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자리 올려야 되니까 10, 11, 100, 101 하나씩만. 하나 이게 2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10. 하나 올리면 111. 2가 없죠? 그러니까 자리 또 올려서 1000. 1001. 10 없죠? 틀렸어요? 1100. 1110 아니다. 1101 하고 1110. 또 틀렸죠? 이거는 틀렸나? 8, 9, 10 1 빵빵 1101 1110 맞네요. 1111 10000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이진법인 거죠. 그죠? 16진법은 문자를 6개를 더 쓰기로 한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게 이런 것도 기술들이 외국에서 넘어왔잖아요. 외국 애들 입장에서 가장 쓰기 편한 게 ABCDEF죠. 우리나라는 가나다라를 쓰기 편하지만 쟤네는 ABCDEF를 제일 편하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 1, 2, 3, 4, 5, 6, 7, 8, 9 다음에 A를 쓰는 거죠. 이렇게 쓰기로 한 거죠. 근데 왜 16진법을 쓰냐면 컴퓨터는 어차피 0하고 2를 저장하는 거잖아요. 메모리라는 게 별게 아니라 배터리, 아주 작은 배터리에서 그 작은 배터리를 배열을 만든 거예요. 이 셀에다가 이걸 충전시키면 1, 얘를 방전시키면 0.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요걸로만 봐서는 충전되면 0, 방전되면 1, 뭐 또 역으로 하면 그런데 하여튼 방전 이거는 0, 충전되면은 1, 뭐 이렇게 이건 0, 0, 0. 이게 만약 2개가 충전이 됐다. 그러면 11 빵빵빵 이렇게 해서 숫자하고 매칭을 하다 보면 이진법이랑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진법으로 많이 쓰는데 프로그램 할 때 이거를 요거가 만약에 램프라 치면 램프가 온되고 오프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숫자로 타이핑을 치게 되면 5개는 상관이 없는데 얘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치다가 일렬 치다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 코딩을 해야 되는데 32개만 돼도 우리 16개 32개만 돼도 하다가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헷갈리잖아요. 근데 16진수하고 2진수하고 잘 보면은 2진수 4자리가 16진수 1자리에 매칭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앞에 이게 생략돼 있는 거거든요. 00이 이게 생략돼 있어서 2진수의 4자리가 16진수 1자리랑 매칭이 되기 때문에 변환하기가 이 프로그램 짜리에 코딩하기가 편해요.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램프 1이 켜진 거고 0이 꺼진 건데 램프의 배열이 이거를 만약에 다 타이프를 만약에 치야 되는데 이거를 16진법으로 구현을 하면 4개씩 잘라면 되는 거예요. 그럼 16진법으로 프로그램 할 때 타이프를 치려면 얘는 1, 그러면 1110이니까 6, 1, 1110은 A, 이거는 2, 3, 이거는 8. 그러면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 24, 25, 25번 칠 거를 하나, 둘, 셋, 넷, 7번만 치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래서 이제 16진법을 쓰는 거예요. 우리 저희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16진법을 그래서 쓰는 거고, 여기도 그래서 A, B, C, D, E, F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외우셔야 돼. 이진법하고 16진법을 외우시면 프로그램 짤 때 좀 낫습니다. 이진법하고 16진법 코드를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안 외우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이 바닥에서 만약에 계속 일을 하실 거라면 외워두시는 게 훨씬 바람직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이제 입력 구조고요. 출력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하는 거는 여기 SMPS 있고 거기서 이제 램프나 여기에 솔레노이드 밸브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쓰는 건 다 DC입니다. 물론 출력기기에 AC 모듈을 연결할 수 있는 출력 모듈, 여기 지금 QY10이라고 있는 거 있는데 이건 릴레이 모듈이어서 AC 연결해도 되고 DC 연결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기에 AC만 연결하는 모듈이 있고 DC만 연결되는 모듈도 있어요. 게다가 DC 같은 경우에는 안에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트랜지스터는 전자 소자인데 그 트랜지스터 타입에 따라서 또 이제 연결하는 방법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런 거는 제가 또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여하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QI10 모델은 내부에 릴레이가 동작되게 되어 있어요. 릴레이 코일이 동작되면 접점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작되게 되어 있는 거고, 연결은 똑같아요. 아까 스위치 연결하는 거나 방법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전원 따와야 되고요. 부하, 램프가 됐던 솔레노이드가 밸브가 됐던 부하 소자가 있는 거고, 그게 출력 접점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컴단자가 마이너스로 보통 연결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회로드를 직접 보시면 점선으로 DC가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건 실선으로 지금 교류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 여기 물결 모양, 이거 이제 교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20을 써도 되고 110을 써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20을 쓰는 거죠.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DC죠. 그래서 이제 요 다 전원을 어떻게 연결해도 상관없다는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DC 전원을 이렇게 써도 되고 뭐 AC 전원을 써도 된다, 이렇게 된 거 있고, 모듈에 따라서는 이제 이 중에 하나씩 없어지는 거죠. 이해되셨죠? 저희는 릴레이 모듈이기 때문에 다 적용이 가능한 거고, 밖에서는 릴레이 모듈 잘 안 써요. 왜냐면은 릴레이 모듈은 기계적인 접점이 온오프가 되는 거라서 속도가 느려요. 온오프 속도가. 근데 TR 반도체 소자로 된 반도체로 된 그 출력 모듈은 온오프 속도가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능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죠. 게다가 그 수명도 이 릴레이 모듈이 수명도 더 짧아요. 근데 이제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쓸지를 모르니까 그냥 릴레이 모듈을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근데 밖에서는 용도에 맞게 TR 모듈, DC 같은 경우는 TR 모듈을 많이 쓰고요. AC 쓸 때는 그 SSR 모듈 들어가 있는 그 모듈을 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요즘에 그 컴단자의 플러스가 극성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들어갑니다. 네. NP, 네. 그거 설명을 드릴까요? 출력의 NPN, PN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이따가 제가 쉬는 시간 따로. 아니, 여기 어차피 아셔야 돼서. 어차피 프로그램 짜는 거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NPN, PNP라는 게 나왔는데, 반도체 소자 중에 실리콘으로 이제 반도체를 보통 만든다고 하잖아요. 실리콘은 사가 원소예요. 원소 중에. 사가라는 얘기는 체외곽 전자. 안에 이제 핵이 있으면 이제 전자가 처음 채 안쪽에 있는 전자가 한 개인가 두 개가 돌아다니고, 맨 끝에 돌아다니는 전자가 있는데 그 전자가 4개란 얘기예요. 전자가 이렇게 4개가 이렇게 핵을 계속 삐글삐글 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가 원소라고 합니다. 이 중에 이 사가 원소가 이제 실리콘 SI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실리콘에다가 불순물을 집어넣어요. 플러스가 더 많은 걸 집어넣으면은 그게 삼가 원소가 돼요. 플러스 자리를 더 집어넣으면. 그래서 이제 플러스가 더 많아진다고 해서 포지티브다, 양극성을 띈다. 그래가지고 P형 반도체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 이제 오가 원소를 섞으면, 오가 불순물을 이 사가에다가 이제 섞어가지고
옷가를 이제 부수물을 집어넣으면 전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음극성을 띈다. 그래서 네가티브라고 해서 N이라고 쓴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P하고 N이 이게 NPN이냐 PNP냐 이럴 때 N하고 P는 포지티브가 이게 플러스가 더 많다는 얘기고 N은 마이너스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트랜지스터라는 게 있는데 트랜지스터는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생겼다고 다 트랜지스터는 아니고요. 제가 뒤에서부터 볼게요. 앞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다리가 3개예요. 그냥 보시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새는 인터넷이 좋아서 실물로 안 봐도 네, 이런 게 트랜지스터입니다. 이런 게 모양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요거하고 이런 거 보여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는 아니고 실물로 이제 확인하셨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조그만 거는 전류를 대략 한 200mA 맥스 200mA 정도까지 흘릴 수 있는 거고 좀 큰 거는 한 1A, 2A까지 흘려줄 수가 있어요. 솔레노이드 밸브 뭔지 아시죠? 공합 솔레노이드 밸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합 솔레노이드 밸브에 솔레노이드가 먹는 전류량이 대략 100mA. 유압솔 밸브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압솔 밸브가 대충 먹는 게 1A. 이유는 유압은 힘을 많이 쓰니까 얘가 덩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하기에는 좀 그 밸브도 좀 묵직해요. 안에 움직이는 것도. 그래서 그 압력을 또 이겨내려면 힘이 좀 많이 필요해서 전기를 더 많이 먹어요. 그래서 공합 솔 밸브가 대략 100mA.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조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0mA, 유압 솔 밸브가 대략 한 1A, 1000mA 정도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작은 걸로는 공합 솔 밸브를 돌릴 수가 있고 저 큰 걸로는 유압 솔 밸브를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보여드린 것 중에. 근데 그 TR이 이제 NPN TR이 있다고 하고 뭐 PNP TR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NPN은 뭐냐면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 놓은 게 NPN TR입니다. 그래서 이 NPN TR은 기호를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이 화살표가 전기가 흐르는 방향인데 전기는 P에서 N으로만 흘러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PN 접합으로 만들어 놓은 게 다이오드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그래요. 아까 우리 LED 모양이 그랬잖아요. LED도 다이오드예요. 라이트 에미티드 다이오드라고 해서 빛을 발하는 에미티드 단자에서 빛이 나오는 다이오드가 LED예요. LED도 한쪽으로만 전류를 흘려지 반대쪽으로 전류를 안 흘려요. 요 기호가 뭐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전류가 흐른다는 기호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거 이제 전자에 관련된 지식인데 여하튼 NPNTR은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은 전류가 PN에서 N으로만 흐른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전류가 흐르냐? 구조상으로 이 TR을 쓰는 이유는 스위칭 작용하고 증폭 작용으로 쓰는 용도가 있는데 요 맨 윗단자를 컬렉터라고 하고요. 가운데를 베이스라고 합니다. 맨 끝에를 이미터라고 해요. 이름을. 근데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베이스에다가 전류를 흘려주면 컬렉터에서 이미터로 전류가 흘러요. 그러니까 원래 N에서 P로는 전류가 안 흐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베이스에다가 전류를 흘려주면은 여기 있는 이 전이 장벽이 낮아져서 전류가 이렇게 통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베이스 단자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베이스에 전류를 많이 흘려주면 컬렉터에서 이미트로는 더 많은 전류가 흘러요. 그러니까 비례적으로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비례는 아니지만 베이스에 전류를 1을 흘려주면 C에서 2로 10이 흐른다고 하면 베이스에 10을 넣었다. 그럼 100이 흐르는 거예요. 컬렉터에서 이미트로는. 스위칭 작용 또는 증폭 작용이 되는 게 그래서 이제 TR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베이스에다가 0mA를 집어넣으면 컬렉터에서 이미트로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전류를 집어넣고 조금씩 올리면은 컬렉터에서 이미트로 전류가 점점 많이 흘러가게끔 해서 이런 경우는 이제 부하를 어떻게 할 거냐면 그 PLC의 출력 모듈이 이렇게 TR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이제 이게 출력 모듈 중에 우리 이제 미쯔비시로 따지면 이게 Y 모듈 Y 빵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요 2m 쪽은 그라운드에 연결되고요. 그럼 이쪽에는 부하인데 이게 만약에 램프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부하가 있다. 그럼 이거는 24V에다 연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MP의 모듈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부하에 먼저 플러스로 연결해서 부하 연결하고 부하를 출력다에다 연결하고 컴은 마이너스에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MP의 TR이 안에 박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입력도 마찬가지. 입력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그 TR 방향이 있잖아요. 입력에서 그걸 왜 헷갈리시냐면은 입력은 LED의 방향이 한쪽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양방향 다 있는 게 있어요. 네, 지금 저분이 이제 질문하신 게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컴단자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LED는 한쪽으로만 얘도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전류를 흘려요. 그러니까 컴단자가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LED 기준으로 봤을 때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지금 돌아야 되잖아요. 그죠? 전류가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컴단자가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센서 중에 이제 MPL, PMP가 있는 거죠. 근데 센서 안에 TR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센서에 이제 NPN 타입이냐, PMP 타입이냐. 그럼 이게 만약에 센서 출력이라고 보면 아까 이건 출력 모듈의 얘기고 출력 모듈 안에 요게 있는 거고 센서에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Y가 아닌 거고 보통 센서는 삼성식 센서가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써 있는데 저희 장비 중에 그 근접 센서가 삼성식 센서예요. 그럼 이제 플러스 단자가 있고 보통 오토닉스 거는 갈색이 있고요, 청색이 있고 갈흑청, 갈색선이 있고요, 흑색선이 있고요, 흑색선이 있고 청색이 있습니다. 그럼 갈색선은 플러스 24V 걸어주면 되고요, 청색은 만약 0V를 걸어주면 돼요. 그럼 이 흑색의 단자가 뭐냐면 요건 거예요. 얘가 NPN 타입의 센서다. 그럼 흑색 단자가 요건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부하는 뭐냐면 내부에 LED하고 저항이 부하가 되는 거예요. PLC 입력단에.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컴단자가 어디서 와야 되냐면 컴단자가 플러스에서 PLC의 입력 모듈에 컴단자가 플러스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에서 와서 전기가 이렇게 통해서 어차피 여기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거든요. MPLT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센서의 흑색 단자인데 만약에 센서가 이런 거다. 그럼 PLC의 컴은 플러스 컴자리를 하다가 써야 되는 거예요. PLC의 컴을. 반대로 되면은 전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 제가 저 모듈을 쓰면 얘를 못 쓰는 거예요. 센서는 NPN 타입을 하다 쓰고 입력 모듈을 쟤를 갖다 썼다. 그럼 연결이 안 된다고요. 전기가 안 통한다고요. 싱크 타입, 소스 타입. 네, 싱크 타입, 소스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알고 가셔야 돼요. 싱크가 뭐죠? 싱크. 우리 싱크라는 거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싱크가 뭐죠? 네? 싱크홀이라는 용어 많이 써요. 싱크대. 싱크홀. 그게 뭐예요? 싱크가? 네, 쑥 빠져나가는 걸 싱크라고 그래요. 단자를 기준으로 전류가 들어가면 얘가 싱크 포트예요. 이해되셨죠? 소스는 뭐겠어요? 반대로. 뭔가 생성해 내는 거, 나오는 거죠? 단자를 기준으로 빠져나오는 게 소스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얘는 TV 단자를 기준으로 TV1 단자를 기준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나요? 스위치를 눌렀을 때 전류가 흘러 들어가나요? 전류라는 것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우리는 정의를 내려요. 전류의 흐름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건 이제 약속이 된 거예요. 우리 이제 공학 쪽에서 약속이 된 건데, 스위치를 눌렀을 때 PB 원단자로 전류가 흘러 들어갑니까? 전류가 빠져나옵니까?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소스 타입입니다. 그런데 컴 단자 기준으로 설명은 어떻게 하면 돼요? 컴 단자 기준으로 봤을 때 전류가 빠져나와요, 들어가요? 나오죠. 그래서 컴 단자 기준으로 설명할 때는 얘는 소스 모듈인 거예요. 근데 이 미쯔비시는 얘를 소스 모듈로 설명을 해요. 미쯔비시 애들은 기술 자료에다가 그 소스 타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놔요, 얘를. 컴 단자 기준으로 설명을 했을 때. 근데 이제 다른 외국 사이트나 외국 자료를 보면 보통은 입력 단자 기준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글로파 것도 보니까 LS3종 것도 보면은 입력 단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놔요. 입력 단자를 기준으로 이 입력 모듈은 안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싱크 모듈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기준에 따라서 싱크 소스가 다른데, 정확한 거는 하여튼 그 단자가 어떤 단자이든 간에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건 싱크 모듈인 거고요. 전류가 빠져나오는 건 소스 모듈인 거예요.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기준을 어디다 줄 거냐? 그러니까 컴 단자에다 줄 거냐, 연결하는 거에다 줄 거냐. 근데 일반적으로는 연결하는 단자를 보고 설명을 하는 거지 컴 단자에다 두고 설명하진 않아요. 왜? 우리가 연결하는 거는 실제 저 단자에 TV1 단자에 연결을 하기 때문에 TV1 단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싱크 모듈이에요. 이해되시죠? 싱크 모듈이기 때문에 전류가 이제 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류가 흘러 들어가니까 안에 결론적으로 NPN TR이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NPN TR이 밖에 있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센서를 쓸 거면 전류가 흘러 들어가야 되니까 PNP 센서를 써야 돼요. 센서는 설명을 드리면, PNP 센서는 센서 모듈이 있으면은 여기가 갈색, 여기가 흑색, 여기 청색 모듈이 있거든요. 어차피 얘는 전원이에요. 플러스 24V 쓰고 여기는 0V를 연결해줘요. 근데 우리 모듈 같은 경우는 저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LED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TV1 단자로 전류가 흘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흘러 들어와야 되니까. 제가 구하지. 구하니까 플러스 24. 그러면은 요 안에는 TR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PNP TR은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렇게 그려요. 아까랑 반대로. 아까 NPN은 화살표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PNP는 이렇게 그리는데, 이게 2m고 이게 베이스고 이게 컬렉터 단자예요. 컬렉터 단자가 여기 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센서가, 근접 센서에서 신호가 들어오면은 그 근접 센서에 들어오는 신호가 베이스를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고, 이게 저기 있는 TV1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가지고 저기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돼서 요거를 PNP, 요게 PNP이기 때문에 PNP 타입의 센서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헷갈리시네요. 저도 지금 작가가 헷갈리는데, 이제 지금 당장 원래 내일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건데, 내일 센서 쓰는 거 여하튼. 근데 저희 모듈은 원래는 지금 이 모듈인데요, 저희 요 장비가 미쯔비시하고 지멘스하고 AB를 다 같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여서 이 안에다가 포토커플러를 또 박았어요. 이 안에다가 포토커플러를 또 박아놔서, 여기 지금 우리 아까 모듈이 컴이 마이너스잖아요. 여기 이걸로 보면 컴 마이너스 써야지 동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컴 플러스를 쓸 겁니다. 이것저것 다 쓸 수 있게끔 해놓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포토커플러가 또 밖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양방향 포토커플러를 이 안에 다시 박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상관없게끔 만들어놨다. 그래서 저희 센서가 여기 장비에
장비에 이 센서가 저기 NPN 타입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PNP 타입을 써야 정상인데 우리 모듈에 맞게 쓰려면. 근데 이제 이 장비가 이제 그 산업인력 분야에서 규격을 내놓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추고 다른 PLC랑 다 공용으로 쓰려다 보니까 NPN, PNP 맞추기가 어려워서 여기에다가 이제 다 박아놓은 거예요. 별도로 떠나시. 그래서 여기는 컴을 플러스로 쓸 겁니다. 이 센서를 쓰기 위해서. 내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센서 얘기 나올 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게 그냥 단순하게 스위치만 연기를 할 거라서. 일단 PLC가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유튜브에서 있는 사진을 제가 딴 건데, 요건 24V 라인이에요. 요거는 0V 라인이고요. 24V. 요건 이제 0V 라인인데, 요 스위치를 누르면 좀 아까 보셨던 여기는 LED가 켜지겠죠? 그 값을 CPU가 읽어가는데 그 CPU가 메모리에 매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스위치 누르면 LED 동작하고 LED에 연결된 반대편에 있는 수광부의 신호값을 CPU가 읽어가서 거기에 매칭, 1대1로 매칭이 되어 있는 메모리 값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메모리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는 거죠. 1.15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위치 누르면 얘가 값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반대로 지금 요 스위치를 누르면 요거는 메모리가 14번에 연결되어 있는데 스위치를 누르면 여기에 신호가 들어오는 건데 그림에 보시면은 연결이 이렇게 평소에 안 돼 있는 거 요걸 우리가 A 접점이라고 약속을 한 거고요. 전 세계 공통입니다. 요걸 B 접점이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A 접점은 내가 스위치를 누르면 연결되는 거, B 접점은 반대로 내가 스위치를 누르면 얘가 떨어지는 거, 끊어지는 거. 평상시에 연결되어 있다가 신호가 들어오면 떨어지는 걸 B 접점이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물리적하고 이제 프로그램하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는데 같아요. 이제 A 접점을 우리가 그릴 때 이렇게 그리거든요. 평상시에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사람이 손으로 누르면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걸 A 접점이라고 부른다고. B 접점은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렇게 그립니다. 평상시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내가 신호를 주면, 사람이 신호를 주면 떨어지죠. 이걸 B 접점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다 공통이에요. 뭐 릴레이든 뭐든 다 똑같은 거고, A 접점하고 B 접점이 같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보통 이제 C 접점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PLC에서는 A 접점 또는 B 접점이 있는 겁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그러한 신호값들을 매칭시켜서 동작이 된 다음에 여기 있는 레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게 연산이 되면 그 결과값을 특정 메모리에다가 저장이 되겠죠? 그 메모리에 매칭이 되어 있는 게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 신호가 들어오면은 여기에 릴레이, 여기는 지금 이제 포토커플러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우리 거 같은 경우는 이게 릴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신호가 들어오면 메모리에 그 값이 1값이 되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릴레이 모듈이나 출력 모듈이 접점이 붙는 거예요. 그럼 그 접점에 연결되어 있는 외부 기기, 램프가 됐던 솔레노이드 밸브가 됐던 그게 이제 동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입력 모듈에서 값을 읽고 그럼 읽어오면 그게 메모리에 저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메모리에 저장된 값이 프로그램에 매칭돼서 연산이 되고 연산된 결과값을 출력에다가 뿌리는 것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1에서 2ms 정도가 걸려요. 1000분의 1초, 1000분의 2초가 걸려요. 물론 CPU 성능이 좋으면 그것도 더 짧아지는 거고요. 프로그램이 길어지면 이게 프로그램 연산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또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캔 타임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스캔 타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 입력값 빨리 읽고 내보내고 입력값 빨리 읽고 내보내고 이게 빨라져야 실시간으로 그거를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상태인지 금방금방 파악돼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캔 타임은 10mm 안쪽에서 돌려야 정상이고 그거보다 벗어나면 자꾸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보통은 저희가 짜도 5mm 현장에서 아무리 느려도 5mm 넘어가면 좀 그래요. 왜냐면은 5mm 이 연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값을 읽어오고 연산 끝내고 출력 내보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5ms다. 그 5ms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스캔 타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이거 실린더는 내일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스위치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스위치는 이런 식으로 결선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을 우선 전선을 자리에 있으시면 상관이 없고요. 자리에 없으시면 뒤쪽에서 선을 갖다가 적당히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이렇게 해가지고 한 대여섯 가닥씩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 놓으시고 10분 쉬고 다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